네,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제보자 조성은 씨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해지면서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서 한 차례 중단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조금 전에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요. 향후의 수사 전망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 사건 큐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공수처로 접수된 또 하나의 고발건 소식부터 먼저 다뤄볼 텐데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 씨가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는 본질과 다르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본질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두 사람을 고발한 겁니다. 일단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된 겁니까, 변호사님? 네, 우선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수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고위공직자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게 무제한이 아니고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특히 이 국정원 예. 이제 3급 이상 공무원들의 국정원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법 위반 중에서도 정치 관여죄거든요. 만약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와 함께 이러한 여러 가지 공작을 벌였다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고발은 이러한 정치 공작은 불법적인 정치 관여다라고 봐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구성한 것 같고요. 또 그걸 통해서 그와 동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선거에서 낙선하도록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냐. 이건 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와 함께 이러한 이른바 정치 공작을 벌였다. 이건 국정원법 위반이고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라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조성은 씨는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위공직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그 사건과 또 관련 사건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공범, 예를 들어 뭐 공동정범이나 뭐 교사범 등의 관계에 속할 경우에는 예. 함께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법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고발한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네. 그런데 순서는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실제로 현재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또한 압수수색까지 시도를 한 그런 선행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순서를 뒤바꿔서 이거부터 착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전망까지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조금 전에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불법적이다, 절차상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공수처는 또 입장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압수수색이 다시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여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웅 의원이 굉장히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고 그 절차적인 문제라는 게 뭐 영장을 제대로 영장 집행에 대해서 고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영장이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웅 의원 본인의 어떤 휴대폰이라든가 PC의 경우에는 뭐 압수수색 대상일 수 있지만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김웅 의원이 관리하는 어떤 PC, 뭐 물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예. 보좌관이 사용하는 PC나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된다, 재신청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수처가 지금 이 영장을 재집행했다는 것은 다시 받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거니까 예. 국민의힘의 주장하고는 이제 안 맞는 거죠.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축이 된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도 김웅 의원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도 이제 영장 집행을 좀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보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국회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않나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되는데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오늘도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는 아무튼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정부 질문도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군요. 네, 지금 3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정치 분야 질문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또 관련된 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보를 했고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휴대전화 분석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핵심 물증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손수 변호사께서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핵심 물증이라고 하면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압수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디지털 증거가 워낙에 다양하고 또한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널리 이용되고 또 증거 가치도 높기 때문에 네. 휴대전화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랩탑이나 데스크탑의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수처가 휴대전화 키를 예. 단말기를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의 지적대로 전화 키만 가지고 있어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압수수색 영장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만 보고 또 그것만 또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제한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단 그 내용을 열어봐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예.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이 휴대전화기의 그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수사기관이 큰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아이폰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이제 그 소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여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 예.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공수처가 참 곤란에 빠질 수 있어 보이고요. 예. 이거는 진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뭐 오래 갈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도 정말 진영을 뭐 여러 진영에서 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택과 집무실에서 휴대전화기 압수당했거든요. 이거 비밀번호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못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한동훈 검사, 뭐 한동훈 검사를 진영으로 판단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네. 뭐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양쪽이 또 이제 대립했으니까요.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는 전화기를 잘 썼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거 비밀도 지킬 수 있네가 아니라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항의를 했고 보좌관 PC 등 일부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일단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만 오늘 다시 시도하면서 어떠한 핵심 물증들을 확보하느냐도 이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 위법하지도 않고 영장도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오늘 이 압수수색은 굉장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라고 또 봐야 될 텐데 어떠한 물증들을 확보하느냐도 아무튼 관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서 이제 전달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휴대전화들,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들을 확보했다는 내용 정도일 뿐인데 김웅 의원의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물증들을 공수처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뭐 한 장으로 일단은 되어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사건에 따라서 굉장히 두꺼운 영장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또 이것 저것도 봐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자세하고 다양하게 다 기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제 그걸 다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이거는 관련성이 없다. 이거는 지금 현재 불필요하다. 이거는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두 줄 긋고 도장 찍어가지고 그거는 제외시키고 예. 남아 있는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즉 경우의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업무의 그 처리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번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수색
장소가 5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 나머지는 다 했지만 하지 못한 게 이 김웅 의원의 그 의원실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치가 있었고 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그 대상 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며칠, 하루만 하는 경우보다 이게 기간을 정해주거든요. 따라서 며칠 전에 한번 이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불발에 그쳤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기간 내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김웅 의원 측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의원실에 있는 것 중에 김웅 의원의 PC는 모르겠는데 보좌관의 PC를 왜 보려고 하느냐 등의 입장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해석에 좀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예. 그럼 또 관리라는 건 또 어디까지인가 또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영장 지난번에 있었던 그 영장의 집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는 김웅 의원 측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김웅 의원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했다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김웅 의원한테 물어보고 했지만 네. 의원실은 당시에 그 김웅 의원이 의원실에 없었고 김웅 의원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고지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유효한 영장을 통해서 다시 집행할 때 그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그 절차 그 뭐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다시 집행을 할 때 정확하게 절차를 지켰다고 한다면 오늘의 집행을 문제 삼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김웅 의원 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 저도 예.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절차상 문제를 삼은 지점들 저희가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많은 보도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오수는 이름입니다. 오수 등 의혹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영장 집행 절차가 부적절했다 이런 문제를 삼고 있는데 공수처가 답변하기로는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이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왔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발표를 하더라도 김오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의 관계자를 지칭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마치 우리 그 제 처가 무슨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같은 식의 그런 발표는 그거는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윤석열 전 예비 후보죠. 이제 윤석열 전 후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글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전직 검찰총장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상당히 이제 좀 섬뜩합니다. 네, 아무래도 후배 검사들 입장에서는 참 뭐랄까요 추상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저는 이제 좀 의문인 것이 이 대검이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그 프로그램은 글자가 2글자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수만 검색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이제 검찰총장, 지금 현 검찰총장을 어떤 뭐 뒷조사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김오수가 아니라 이것은 권오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방금 말씀하신 주가 조작 사건에 거기에 관계된 사람 그 해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반발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진 건데 예. 그게 사실 뭐 웃지 못할 에피소드 같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그러면 이 키워드를 넣어서 이제 검색을 하려고 한 게 의원실에 있는 일단 뭐 전자기기나 이런 거를 검색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수처가 이 의원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가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 사람 이름을 검색을 한 것은 이 김웅 의원이 이제 손준성 검사로 추정되는 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 고발장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방금 이제 쭉 나온 이 키워드 외에도 뭐 추미애 전 장관의 이름이라든지 예. 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라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 고발장에 어떤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 고발장 원본이라든지 또는 뭐 이것과 관련된 뭐 이른바 다른 뭐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한 것인데 예. 아마 그러면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그 실질적으로 오고 갔던 자료를 직접 찾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이 판단을 이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도 예. 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뭐 6개월마다 바꾼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압수한 휴대전화가 작년 총선 전에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휴대전화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이제 자료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휴대전화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메일을 주고받았다든지 또는 보좌관과 이 자료를 공유했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프린트를 따로 했다든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의원실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공수처가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아니고 지금 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 권오수라는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밝힌 것이 이제 적절하냐를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묻고 있지만 예.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대로 이 호수는 그 호수가 아니고 다른 호수이다라고 했으면 아마 또 물어봤을 겁니다. 무슨 호수를 얘기하는 거냐? 예. 다른 호수가 또 뭐가 있느냐? 결국은 이 얘기가 나왔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찰 또는 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태도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었다라는 것도 감안해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압수수색을 두고 뭐 오늘 이제 다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요일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두고 국민의힘 또 김웅 의원 측의 입장과 공수처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제 그 공수처는 그 국민의힘 측이 이 수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법적인 조치도 검토 중인데 이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을 이제 폭행 등을 통해서 이제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까지 법 적용을 시도할 경우에는 상당한 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또 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라면 또 그 목적에 부합하는 또 전략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따라서 과연 어느 쪽이 이 공수처가 성과를 내는데 유리할 것이냐,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공수처 내부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런 고려를 제외하고 이 공수처의 지난번 1차 압수수색 집행 자체가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면 이거를 막아선 이 국민의힘 의원 또는 당직자 예. 등의 행위 자체는 그 자체로 범죄로 해석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이론적인 해석과 또 실제 이제 사건의 전개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지금 김웅 의원이 준항고를 제기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거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준항고라고 하는 거는 이 주로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 검사의 이 압수수색 관련된 위법한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건데요. 예. 이게 발부된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언론에 아. 발부된 이게 영장이 발부됐고 이걸 공수처가 집행할 때 실수했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영장 자체를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이런 준항고가 아닙니다. 이건 준항고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예. 영장이 정식으로 발부가 됐는데 예. 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사의 압수수색 집행이 잘못됐으니까 예. 법을 어겼으니까 이거를 취소해달라. 그리고 혹시 그 절차를 통해서 얻은 증거가 있다면 이거 역시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예. 압수수색 지난번 있었던 1차 압수수색에 대한 그런 취소이지 예. 영장 발부된 영장에 대한 취소는 아니라는 점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고 있는 두 번째 영장 집행의 예. 어떤 정당성 또는 합법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게 또 볼 수 있다 해설을 해주셨고요. 지금 조성은 씨, 제보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 속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임을 입증할 증빙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 거라고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글쎄요, 제가 조성은 씨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걸 어떤 거를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제시를 하고 또 지금 또 더 히든 카드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건 뭐 정말 그야말로 짐작의 영역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런 그 대화 자료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럼 예. 누구와 나누는 어떤 대화 내용이냐에 따라서 예. 그 증거 가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정치권에 발 담그고 있는 그런 인사들의 이 수사 또는 법적인 절차 관련된 이야기들이 예. 너무나 정치적이에요. 뭐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정치권 인사까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정치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민하 평론가는요? 일단 이제 지금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성은 씨라는 폭로자, 이 제보자, 폭로자라고 하면 좀 그렇죠. 제보자의 신뢰성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뭘 꺼내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손준성 검사로부터 그 메시지가 왔다라고 지금 또 새롭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뭐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 텔레그램의 기능과 관련된 좀 복잡한 내용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의 이제 연락처는 이제 조성은 씨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예. 자기가 전달받은 그 자료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인지를 조성은 씨의 어떤 그 텔레그램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어떤 제보자의 신뢰성을 또 공격하는 하나의 또 빌미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써 있는 그 자료를 예. 손준성 검사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한번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전달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전달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을 봤을 때는 네. 그 손준성 검사의 전화번호가 거기서 뜨면 이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게 맞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예. 실제 그렇게 해봤더니 네. 텔레그램이든지 뭐 메신저라든지 우리는 거기에 어떤 그림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프로필 사진을 등록해 놓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 뭐 그대로 똑같이 나오더라라는 예. 얘기예요. 똑같은 예를 들면 이제 프사 이런 게 나오더라.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손준성 검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번호로 뜨더라. 손준성이라는 이름의 연락처가. 그런데 이게 그럼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냐? 이 화면 자체는 또 이 받은 사람이 캡처하기는 했는데 예.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을 이후에 삭제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확인이 안 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있어요. 다만 이 캡처한 사진, 그 풍경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나오는 이 캡처한 사진, 그 사진은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걸 아마 제출을 해서 이 사람이 손준성 검사가 맞다를 주장하고 있는 예. 그런 게 아닌가. 이 JTBC라든가 다른 예. 언론 보도에 나온 바를 종합을 해보면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맥락의 주장이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뭐 캡처가 돼서 어떤 이미지 파일로 제출이 되고 그것이 만약에 증거가 된다면 뭐 가정입니다. 증거로 된다면 그게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로서의 효력을 좀 나눠서 본다면 첫 예. 번째로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나중에 결국은 유죄의 증거가 되면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되니까 예. 증거 능력이 첫 번째로 충족이 돼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서도 유죄를 증명할 만한 그런 증명력 또는 증거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증거 하나만 가지고 유죄를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타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결합해서 유죄를 증명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좀 전에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설명을 또 평론가님이 해주셔가지고 예. 이게 쉽게 잘 이해는 솔직히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그 자료 등을 다 종합해서 예.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김웅균에게 무언가를 전달했고 예. 또 그게 실제로 조성은 씨에게 전달이 되었고 네. 그게 또 국민의힘 측에 전달이 되어서 이게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졌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예. 전제하더라도 이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고요. 네. 이게 과연 그래서 범죄냐, 뭐 어떤 죄를 범한 거냐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또 다른 차원의 또 논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손준성 검사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본 적은 없냐, 본 적은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또 유독 또 입을 다물었던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조성은 씨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범죄를 밝혀내는데 일조하지 못한다면 조성을 씨 본인이 오히려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공을 하지 않을까 예. 싶은데 이 외에 뭐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그거는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정치적으로 계속 다들 손에 뭔가 하나는 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가 더 있으면은 또 다음번에 그게 공개됐을 때 다른 국면으로 또 전개될 수 있겠죠. 예. 주말 사이에 아무튼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오늘 당장 오늘 오전에 이 제보자 조성은 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프로필 관련 대화 자료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거나 제출이 됐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손소 변호사께 함께 전망을 해봤고요.
워낙에 많은 어떤 이건 관련해서 고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하나 더 짚도록 하죠.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도 또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이제 이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김웅 의원하고요. 정점식 의원도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고발들이 계속해서 재차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김인하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다면? 지금 이제 김웅 의원하고 점점식 의원이 같이 등장하는 이제 고발을 했다라면 그것은 아마 지난 총선 전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보냈던 여러 고발장 중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장이 2개거든요. 하나는 4월 3일 날 전달된 고발장이고 하나는 4월 8일 날 전달된 고발장이죠. 예. 4월 3일자는 이제 채널A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내용이고 4월 8일자 고발장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제 어디에 나가서 이제 한 얘기에 대해서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것에 대한 고발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쭉 지켜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텔레그램으로 넘어왔던 그 고발장 이미지하고 그 내용하고 예. 그다음에 이 실제로 8월 달이 되면 당시 미래통합당이 실제 최강욱 대표를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발했던 고발장의 내용이 같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뭔가 어디서 초안을 받아서 이 실제 고발이 이루어질 때 고발장을 넘겨줬던 이 고발하는 사람, 고발을 하는 변호사에게 예. 넘겨줬던 사람이 또 당시에 정점식 의원인데 이 정점식 의원이 전달한 초안도 이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3개의 고발장의 버전이 똑같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4월 8일 날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이 고발장이 실제 8월 달에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실제로 하는데 활용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면 이 4월 8일자 고발장이 이런 경로로 해서 전달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4월 3일 날에 들어갔던 고발장도 유사한 경로를 거칠 것으로 이 계획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종합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8일날 고발장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상황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고발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 새로운 어떤 언급들, 관련자들의 진술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을 좀 더 주시해 보도록 하고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자택 사무실 이쪽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김건희 씨 소환도 임박했다. 이제 이런 관측도 나와서 이쪽 수사 상황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영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다면요. 네, 상황이 참 정치와 맞물려가기 때문에 참 이게 곤란합니다만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요. 네. 또 그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본인의 억울함이 있으면은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말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 뭐 뒤로 미룰 수 없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당장 정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남편이 전직 검찰총장이고 또 앞으로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든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어느 진영과 관계없이 누구든 이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뭔가 속도를 늦춘다면 예전처럼 뭔가 조율을 하고 배려를 하고 조정을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물론 현재 검찰이 과거 윤석열 후보의 그 총장 재임 시절에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아유 저거 괴롭히려고 하는 거다. 네네. 또는 이제야 그래도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양쪽으로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은. 결국 아주 공평하고 아주 공정하게 해야만 후환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늘 사건 큐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사건 큐브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